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내용은요.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죠. 도쿄의 주거용 임대 시장, 특히 그 23개 중심구의 변화입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글로벌 PMC 김용남 대표님의 한국경제신문 칼럼하고요. 또 최근에 나온 도쿄 23구 1인 가구 임대료랑 신입사원 초임 상승률 비교 데이터. 이걸 중심으로 좀 풀어볼까 해요. 자, 도쿄 임대 시장에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배경에는 또 어떤 흐름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요, 이 도쿄 23구 임대료 상승세가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네, 그렇죠. 그 세블스 보고서를 보니까 1분기에 23구 평균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4,547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3%나 올랐다고 해요. 7.3%면 상당한데요? 네. 특히 중심 5개구 있잖아요. 거기는 무려 9.9%, 거의 10% 가까이 올라서 제곱미터당 5,524엔이라네요. 와, 아니 10%라니. 이거 정말 가파른데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까요? 네, 이게 뭐랄까 단순히 한 가지 이유라기보다는 좀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 이게 딱 맞물린 거죠. 아, 수요 공급 불균형이군요. 네, 그리고 공유해 주신 그 그래프 있잖아요. 1인 가구 임대료 상승률하고 신입사원 초임 상승률 비교한 거요. 그걸 보시면 이게 확 드러납니다. 네네, 그 그래프요. 그 짙은 파란색 선이 임대료 상승률인데요. 2024년 중반부터 회색 선, 그러니까 초임 상승률을 그냥 확 앞질러 버려요.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임대료는 거의 14% 오르는데 초임은 5%도 채 안 오르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어쩌면 그 도쿄 젊은 직장인들한테 닥칠 수 있는 주거 절벽 뭐 이런 거에 초기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월급 인상 속도가 집세 오르는 속도를 전혀 못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와, 월급 인상률이 임대료 상승을 못 따라간다. 이거 정말 신박한 문제네요. 그렇죠. 사회 초년생들은 정말 도쿄 중심가에서 살기가 점점 더 팍팍해지겠어요. 근데 그 김용남 대표님 칼럼 보면 예전에는 좀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기 불황기 때는 원룸 맨션 투자가 셀러리맨들 사이에서 꽤 인기였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과거엔 그랬죠. 그게 비교적 저렴하게 사서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약간 재테크 수단처럼? 네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역시 일본은행, BOJ의 금리 인상 기조예요. 아, 금리. 네. 초저금리 시대가 이제 끝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현실화됐고요. 여기에 부동산 가격 자체도 엄청 올랐고 또 관리비 같은 부대 비용 부담도 늘었거든요. 아, 여러 가지로 부담이 커졌군요. 네. 그 부동산 분석가 마사노리 코다씨 말처럼 젊은 셀러리맨 투자자들은 이제 시장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고 은행도 대출을 좀 꺼리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 와닿으실 텐데 신축 원룸 콘도 가격이 20년 사이에 50%가 뛰었어요. 2023년에 거의 3,300만 원. 와, 50%요? 네, 중고는 더 심해요. 72% 급증했고요. 세상에. 수익률이 3.37%, 중고가 5.66%인데 이게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각각 0.6%포인트, 1.7%포인트 이상 하락한 수치예요. 3.37%요? 솔직히 요즘 금리 오르는 거랑 관리비 생각하면 거의 남는 게 없는 수준 아닌가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와, 예전엔 진짜 매력적인 투자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완전 아닌 것 같네요. 그럼 지금 도쿄 부동산 시장은 대체 누가 이끌고 있는 건가요? 셀러리맨들은 빠져나갔다면요? 현재 시장은 주로 자금력이 아주 풍부한 일본인 부유층 아니면 아시아계 큰손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 격인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 중에서는 외국계 기업 다니는 일부 고소득자 정도, 그 정도만 좀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아, 그렇군요. 여기에 또 하나 외국인 인구 유입도 이게 무시 못할 변수예요. 외국인요? 네, 2024년에 도쿄 23구 순인구 유입이 11만 6천 명으로 역대 최고였는데 놀랍게도 그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었어요. 와, 절반 이상이 외국인 순유입이라니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네, 상당하죠. 외국인들은 주로 집을 사기보다는 빌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임대료 상승을 더 부추기는 물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임대 수요 기반이 아주 탄탄해지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현상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젊은 직장인들의 주거비 부담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도심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동시에 금리 오르고 집값 뛰니까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좋든 싫든 임대에 의존하는 경향은 더 강해질 거고요. 결국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도심과 외곽의 주거 환경 격차가 더 벌어지고 이게 또 사회적 불평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NISA, 그러니까 개인 투자 장려 세금 우대 제도 같은 걸 내놓고는 있지만 이런 거시적인 흐름, 특히 주거 문제 같은 큰 지출을 이걸로 해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아, 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 네, 본질적으로 보면 일본 경제가 이제 디플레이션하고 초저금리 시대를 지나서 물가랑 임금이 같이 오르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도 그에 맞춰서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변화의 과실을 누가 가져가고 또 누가 소외될 것인가? 이게 앞으로 일본 사회의 큰 숙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도쿄 중심부 임대료는 소득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예전에 샐러리맨들의 주요 재테크 수단이었던 원룸 투자는 이제 금리 인상이나 비용 증가 때문에 옛말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부유층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도쿄뿐만 아니라 비슷한 압력을 겪고 있는 전 세계 다른 대도시들에서 다음 세대에게 도시에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 하는 거죠.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감당해야 할 주거 비용하고 벌어들이는 소득, 이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계속 벌어질 때 우리가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이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도시에 산다는 것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 곱씹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변화를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